안녕하세요.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서 직접 궁금한 것을 여쭙는 홍해걸고, 오늘 저는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왔습니다. 내과 3층의 심혈관 조영센터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현대의학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임상의사이면서도 가장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으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제가 의과 대학생일 때도 선생님이 이제 그 병원에 가 오셔갖고 일본에서 오셨죠? 예, 동경대학에서 그 당시 신학문을 배우고 그렇죠. 기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선생님의 그 메인 주제죠. 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경색 치료. 용어가 네. 상당히 이렇게 확 와닿습니다. 매직셀 프로그램 이렇게 명명을 하셨죠? 예, 마법의 세포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줄기세포란 무엇인지 큰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줄기세포는 세포가 무한정 자가 복제, 음. 정식을 함과 동시에 특정 환경에 처하면은 특정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세포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 몸 속에도 골수에 줄기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어떤 시그널을 받게 되면은 그게 백혈구로 분화할 수도 있고 또는 혈관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손상된 헌 장기를 보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의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뭐 암이라든지 어떤 뭐 염증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수술이나 아니면 약물로 이렇게 제거하는 좀 네거티브 개념이었는데,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포지티브 개념이네요. 그렇죠. 이게 예. 젊고 싱싱한 세포를 만들어줘. 만들어준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된 원하는 세포만 골라서 줄 수 있다. 이래갖고 이제 분야별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심근경색은 사실은 막 죽고 사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데,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심장세포도 줄기세포로 재생이 가능하다. 심근경색증이 뭐냐 하면은 심근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겁니다. 어허. 혈전 때문에 갑자기 막히는데, 그러면 그 하부 심근 쪽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근 세포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딱 막히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제일 코어부터 죽기 시작해서 변년부는 옆에서 약간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과정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응급실에 오거든요, 환자가. 그러면 1시간, 2시간 내에 바로 뚫어주고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다시 재건을 해줍니다. 그러면 혈류가 다시 통하죠. 그래서 더 이상 심근세포가 죽지 않게는 해줍니다. 아하. 그렇지만은 그 전에 충격 때문에 앞으로 죽어갈 세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그거는 스텐트를 넣는다고 해서 그런 운명이 바뀌진 않아요. 아하. 일정 부분 심근세포는 한 달 동안에 죽게 돼 있습니다. 오. 그게 스텐트 치료가 메인이지만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공급하게 되면은 줄기세포가 심근 또는 혈관세포로 분화할 수도 있고, 넣어준 세포들이 많은 영양분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의 심근세포가 죽을 운명에 있는데 그 세포가 죽지 않고 기사회생할 수가 있는 거죠. 어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경색 심근의 흉터가 줄어들고 심장 기능이 보존이 되면서 심부전으로 빠지는 가능성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심장 세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이 방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하시게 된 계기는 동경대학에 92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을 동경대학에서 배워가지고 그 시스템을 서울대학교에 이식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갔었죠. 2년 장기 연수 기회를 받아서 이번에는 미국 보스턴에 갔습니다. 한 2년 동안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2002년도에 귀국해가지고 여기서 동시에 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세포 치료제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쯤 되는데 줄기세포를 어떻게 하면 심혈관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지, 인체에서 어느 부위에 줄기세포가 이용 가능한 건지 등등 많은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환자한테 결국 도움이 되려면은 적절한 임상 시험, 임상 연구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환자한테 가장 편하게 줄기세포를 동원해서 채취해서 주입하는 그런 매직셀 프로토콜을 2002년도에 고안해가지고 여태까지 쭉 했고, 연구 단계는 2012년경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청에 신청을 해서 요 치료법을 리얼 월드, 우리 일반 치료하는데 적용을 하고 싶으니까 허가를 해달라. 아하.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지금 한 5년 정도 그렇죠.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프로토콜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런 것들의 효능이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논문으로 검증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2004년부터 12년까지 저게 논문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14편이죠. 14편인데 한 2편 정도 그 다음 나왔는데요. 네. 처음에 란셋, 서큘레이션, 유로피안 하트 저널 등등 해서 네. 매직셀 프로그램만 가지고 세계 탑 저널에 16편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자,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네. 세계의 피어 그룹이 우리의 연구 임상 시험을 일거수일투족 모든 감시를 했고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거죠. 연 한 500명의 환자한테 치료군, 대조군으로 비교를 했고, 대조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응급 스텐트 시술하고 퇴원시키는 그런 대조군에 비해서 바로 퇴원시키지 말고 거기에 매직셀 프로그램을 넣어서 세포 치료를 추가해준 치료군이 심장 기능이 좋아지고 유의하게 대조군보다. 그 다음에 5년 동안 쭉 관찰해 봤더니 카디오바스쿨러 이벤트 재발률이 상당히 낮게 유지되는 그런 좋은 결과들이 다 발표가 됐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세포치료제 그 어느 것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혹독하게 다 글로벌리 검증이 된 네. 검증이 된 프로토콜인데, 유럽에서는 이제 골수에 제일 많으니까 엉덩이에 바늘 꼽아가지고 골수를 흡인을 합니다. 골수 천자라는 게 환자들한테 상당히 압박감이 있거든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맞춰야 하고 좀 누워 있어야 되고 뭐 찔러서 뽑아내야 되고. 이제 제가 고안했던 건 뭐냐 하면은 어차피 골수인데 골수에 왜 줄기세포가 모여 있느냐 하면은 골수에 줄기세포들이 좋아하는 성분이 농축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우리 혈액내과에서 많이 쓰는 호중구 육성인자, 그래뉴로사이트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 (GCSF) 네. 또는 적혈구 보육인자에서 에리트로포이틴 등등이 있어요. 그거는 환자한테 쓰고 있는 현재도. 약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사이토카인 또는 그로트 팩터라고 하는데 그런 골수 유혹인자를 피하 주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흡수가 돼가지고 피 속에 그런 인자들이 농도가 올라갑니다. 골수에 숨어있던 줄기세포가 다 말초로 나옵니다. 예, 전신 혈액으로. 네. 그래서 골수 천자 할 필요 없이 우리 헌혈하듯이
여기에 피를 쭉 뽑아가지고 단핵구를 걸러낸 기계가 있어요. 헌혈기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단핵구를 뽑으면은 네. 단핵구 중에 2%가 줄기세포인데 오. 골수천자 할 때 똑같습니다. 2%가 줄기세포입니다. 와. 똑같은 퀄리티의 세포를 골수천자하지 않고 사이토카인을 이용해서 골수로부터 말초력으로 동원을 시키는 거죠. 그 동원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그거를 심근에 넣어주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골수천자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일반 체열하듯이 피를 뽑으면 된다. 그 다음에 GCSF나 에리트로포이틴이 심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동원하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이 정부에 이제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네요. 신치료로. 그렇죠. 네, 현재 그 과정 중에 있다 그 얘기시죠? 그렇죠. 이제 지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환자가 받고 싶어도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지금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주니까 아하. 안 된다. 그러면 허가 받고 나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급성 경색증 환자하고 만성 진구성 경색증 환자를 또 다 비교를 했습니다. 했더니 불행하게도 한 달 이후에 세포 치료를 받으면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기존 대조군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심근경색을 딱 맞았다. 그때 세포가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일부 죽고 그 충격으로 서서히 죽어가요, 세포가. 그게 한 달에 걸쳐서 끝납니다. 한 달 이후에 아무리 유근이 들어가 본들 상황은 끝이 났어요. 한 달. 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세포 치료를 받아야지 죽어가는 세포를 기사 배생시켜서 상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 달 시효밖에 없는데 허가가 안 났으니까 나중에 해주세요. 이게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보건의료연구원인가요? 네카. 네. 거기서 빨리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돼야겠네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한 번 기각을 당하고 왜 그다음에 기각을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평가위원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리고 예.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줄기세포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시각 막 그런 것들이 글쎄.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더니 다 이해하시고 오케이 충분히 검증이 됐네요 하면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해드릴 텐데 제한적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 현장에서 임상 연구가 아니고 진료비도 받으시면서 한 50명 하시고 그 결과를 한 번 더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에 제한적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2년에 걸쳐서 또 한 50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를 내가지고 올 초 2월 달에 다 보고서를 냈고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그전 평가위원들하고 또 다른 분들로 구성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전을 10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이 빨리 좀 그 설득이 돼서 우리나라 환자들이 좀 시술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를 거쳤으니까 곧 좋은 결과가 있겠죠? 12월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에 제가 최종 그 화상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특허도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도 그 조합에 대한 거는 필트레이션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일반 프랙티스에서 관동맥 인퓨전 하는 것도 다 일반 프랙티스 하고 있는 걸 조합한 거죠. 그래서 특허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병원에 다 가르쳐 줬어요. 침점 세브란스건 서울성모병원에 가르쳐 줬어요. 아무도 돈 벌지 않습니다. 그냥 환자 진료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하는 거고 필요한 환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신부전에 빠지지 않고. 자, 환자를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만일 이게 이제 공식적인 치료로 인정이 됐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자인가요? 자, 심근경색증, 네. 그 엄청나게 가슴이 아파가지고 종합병원 응급실 통해서 응급 입원을 해서 응급
조영수를 했더니 혈관이 막혀 있다. 그럼 보통 저희들이 응급으로 혈관을 뚫고 그다음 거기다 스텐트를 삽입합니다. 그걸 받으시고 그냥 퇴원하실 게 아니고 퇴원 전에 매직셀 프로토콜 같은 줄기세포 치료법을 추가로 받게 되면은 시름시름 죽어가는 세포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색 반응, 흉터를 줄일 수가 있고 그게 결국 심근경색증 이후에 심근 기능이 심부전 발생을 좌우합니다. 심근경색 흉터 사이즈가 클수록 심부전에 빠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경색 스카 사이즈를 줄여놓는 게 네. 심부전에 빠질 위험을 줄이거나 심부전이 오더라도 훨씬 경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한테서 바로 퇴원시키지 말고 줄기세포 치료법을 추가로 받게 되면은 특히 큰 경색 부위를 가진 응급 시술이 조금 지연된 그런 환자들은 심근세포 사망이 상당히 옵니다. 네. 그런 환자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이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 방법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응급 시술 받고 나서 일단 에리트로포이틴 롱액팅 에이전트 다베포이틴을 정맥으로 30분 동안 넣어주고요. 30분 동안. 그 다음에 GCSF는 피하 주사로 3일 동안 놔줍니다. 3일 동안 그럼 3일 동안에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다 말초로 나옵니다. 말초로 튀어나오고. 예. 그러면 4일째 헌혈하듯이 말초를 뽑아다가 필터를 통해서 단액구만 추출해서요. 간단하게 카테터 넣어서 그 20여 개 세포를 경색 부위에 선택적으로 주입하고요. 아하. 나머지 남은 세포는 전부 다 환자한테 다시 돌려주고 퇴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이 응급 간동맥 스텐 시술 받은 날을 첫째 날이라 하면은 넷째 날 세포 주입하고 퇴원하면 됩니다. 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법에 비해서 입원 기간이 이틀 정도 연장이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만에 하나 이거를 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우리가 초반에 그 당시는 이제 17년 전이니까 베어 메탈 스텐트를 넣었어요. 관동맥에 약물이 방출 안 되는 그냥 단순 금속 스텐트를 넣을 시절이었는데 스텐트 위에 새살이 돋아가지고 재협착이 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뇌피세포를 자라게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줄기세포가 들어가면은 심근세포도 살리지만은 스텐트 안에 혈관세포도 자라게 하는 거죠. 그건 좀 곤란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재협착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 당시에 마침 약물 방출 스텐트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물이 방출되니까 그 안에 내피 과정식을 억제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약물 스텐트를 넣게 되면은 내피 재생이 안 돼가지고 그 스텐트가 계속 노출된 채로 있어요. 그래서 스텐트 혈전증이 상당 기간 많이 발생했어요. 그게 약물 방출 스텐트의 아킬레스 건이었어요. 네. 근데 줄기세포를 넣으니까 살짝만. 그 부위가 살짝 힐링이 되면서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약물이 있으니까 과정식은 안 되고 줄기세포가 들어가니까 힐링은 되고 심근은 이제 계속 보호가 되는데 약물 방출 스텐트 부위는 깨끗하게 아물어 가지고 재협착은 오지 않고 오히려 스텐트 혈전증 등등을 줄임으로써 5년 장기 경과를 관찰해 봤더니 스텐트 부위의 재발률을 현격하게 낮췄던 겁니다. 초반의 부작용은 해결이 됐고 지금 왜냐하면 됐고. 지금 다 약물 스텐트를 넣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됐고 저희들이 GCSF를 넣게 되면 에리트로포인 넣게 되면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증가하면 혹시 혈전이 생길까 싶어서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쓰는 GCSF나 에리트로포이틴이 전부 다 현재 쓰고 있는 용량, 쓰고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 예. 그 얘기시네요. 치료비도 지금 어느 정도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미셀은 어떻게 하냐면은 골수천자를 합니다. 그 세포를 따가서 회사에서 한 달간 키워요. 중간엽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한 달 후에 재입원해가지고 넣어줍니다. 근데 그게 얼마인가요?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와. 비용 문제도
만일 허가가 된다면 훨씬 낮을 걸로 예상을 한다. 지금 비용은 이게 비보험이기 때문에 네. 한시적 신유로 기술 시대에서는 저희들이 400만 원을 받고 했는데 그중에 한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이 이제 시약값이나 이 프로세스 값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그러니까요. 효과적인 줄기세포 치료법인데 이게 이제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은 그러게요. 뭐 굉장히 모든 환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치료법이 될 겁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서 선생님 방법이 공식적인 치료로 환자들에게 제공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 자연히 심근경색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응급 스텐트 넣고 제가 매직세 프로토콜을 적용해가지고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제가 믿고 있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에게 네, 가족에게 했다. 그래서 가족에게 시술할 정도니까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서 그동안 일반 대중분들의 기대가 컸고 그 다음에 왜 빨리 이게 구현이 안 되느냐라고 해서 실망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법 인식이 의외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은 많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 정말 사이언티픽하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세포 치료법도 있고 또 그런 치료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정보를 잘 취득하시고 그 정보의 소스도 잘 확인하시고 믿을 만한 정보는 믿고 믿지 못할 정보는 흘려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는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뭐 저희 매직세 프로토콜을 위시해 가지고 하나하나 특정 질환에 도움이 되는 공인된 효과적인 합리적인 세포 치료법이 하나하나 나올 것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서울대학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님과 함께 우리 선생님이 개발한 매직셀 프로토콜, 자가줄기세포를 이용한 심근경색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